다음은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이강명 교감 선생님께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실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명입니다. 네. 앞에서 과정평가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발전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 불과 5년 됐습니다. 2015년부터 제일 처음에 전국에 3개 학교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있던 충남기계공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해오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50배 정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장석근 부장님도 지금 참석해 계신데요. 계속 발전적인 과정평가형 프로세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아마 장석근 부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개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개선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학교 87개 학교 중에서 한 80개 학교 교육과정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내용, 수정해야 할 거, 참고해야 할 거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정평가형 자격 변경 사항 잠깐 말씀드리고요. LMS 입력 프로세스하고 LMS에 있는 학습일지 관리 입력하는 방법, 또 직업기초를 이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또 외부 평가를 준비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계속 하신 학교들은 큰 도움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학교 또는 지금 2년차 들어가서 외부 평가를 준비하는 학교를 포커스로 해서 준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과정 검토한 내용 보면은요, 거기다가 버전을 좀 잘 기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도제 학교에서 NCS 기반 자격에 대한 그 버전을 기입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과정평가형에 대한 버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수 능력 단위를 보니까요. 이수 능력 단위 중에서 선택 능력 단위 거기에 보면은 교육훈련 기준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180에서 210시간 이상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는 165시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 능력 단위 그 범위에 밑으로 하는 학교들이 한 9개 학교 있었습니다. 요거 아마 수정하도록 이렇게 연락이 갔을 텐데요. 꼭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선택 능력 단위 그 기준 시간에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가 있는데 교육 훈련 시간은 30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편성 기준에 보면은 50시간 이내에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45시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48시간으로 이렇게 신청한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올해 신청하실 때는 50% 이내로 이렇게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교육훈련 시간 기준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90시간인데 96시간, 30인데 32시간, 60인데 64시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꼭 그 기준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능력 단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원래 30시간은 학교에서 하는 건 34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30시간으로 해주시고 운영은 그냥 34시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요. 7월 달하고 12월 달에 외부 평가를 응시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 보기 5일 전에
결과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30시간만 하면 되는 걸 신청을 34시간으로 해놓으시면은 34시간을 다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학생 이수 시간이 75% 이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되어 있다. 그럼 그 학생이 75시간 이상을 듣지 않으면은 외부 평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신청한 시간이 좀 작아야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거 올해 신청하실 때에는 교육훈련 기준 시간과 똑같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택 능력 단위를 보면은 대개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을 30시간 한 학교들이 좀 있어요. 되도록이면 60시간을 해주시고 그 대신 선택 능력 단위를 좀 줄이시는, 즉 직업 기초 능력을 30시간 하면은 선택 능력 단위가 30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와 마찬가지로 제 밑에 보면은 결산 처리라고 하는 능력 단위 하나가 삭제를 해도 이수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270시간을 이 학교는 270시간의 선택 능력 단위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240시간만 해도 돼요. 이럴 때는 능력 단위 하나만 더 있어도 저희들이 입력하는 게 LMS에 입력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편성 기준에 제시한 교육훈련 기준 시간에 맞춰서 딱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도 장성근 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공문이 거기 HRD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3회 검증부터 변경 폐지됐다는 얘기하고요. 공문하고요. 그다음에 CQ넷 공지사항 32번을 보시면은 외부 평가 가이드의 등재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면접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외부 평가 가이드의 속에 들어가 보면은 면접이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시면은 외부 평가 가이드 등재 현황이라고 해서 CQ넷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있는 표면 처리 산업 기사에 외부 평가 가이드를 열어보시면은 면접이 지금 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등재일을 9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단에서 한꺼번에 다 하시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건설기계 정비 기능사 여기 열어보면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9월 중에는 없어질 거고요. 여기 항공 산업기사 같은 6월 22일 날 이미 등재를 해서 외부 평가 가이드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학교에 연수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신규 학교들은 외부 평가 가이드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5월 달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수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NCS 개발 보안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이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1, 2학년은 2018-150호에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짜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은 2015-74호하고 2018-150호 아무거나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18-150호는 내년도에는 1, 2, 3학년이 전부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새로 하는 신규 학교들이 LMS 입력이 좀 어려우셔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확정자 신고까지 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잘 몰라가지고 지금 막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과정관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가보면은 과정인정 신청이 있어요. 요거는 신청서를 쓴 내용하고 거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한 다음에 접수를 하면은 지부지사에서 인정 처리가 됩니다. 인정 처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실시 신고 탭 밑에 교육훈련생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해요. 그래서 접수시키면은 지부지사에서 또 인정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실시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간단하죠. 요거를 하고 접수하면은 또 지부지사에 인정을 해주고, 그럼 확정자 신고의 탭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확정자를 확정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능력 단위를 이수하는 3월 달까지는 여기까지 전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에서 능력 단위를 수업을 쭉 하시죠. 수업을 하시면서 학습 일지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간단히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학습 일지 관리는 15차시로 되어 있으면 15차시 매 주마다 그 학생이 출결을 매 주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거를 기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학습 일지 관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매 주마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달간에 해도 되고 학기별로 분기별로 해도 되고 학기별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작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15차시를 전부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 차시로 하는 방법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능력 단위를 이수하면서 학습 일지 관리와 평가 계획 신고를 하고 성적이 나오면은 평가 결과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은 이것들이 전부 이루어져야 돼요. 이수한 능력 단위에 대한 것이 학습 일지, 평가 계획 신고, 평가 결과 신고. 이것들이 한 학기에 다 끝나고 다음 학기에 또 능력 단위를 이수를 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3학기에 끝나냐, 4학기에 끝나냐, 5학기에 끝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일지 관리를 학기에 한 번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쭉 했던 학교들도 이거를 모르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요. 지부지사에 따라서 어떤 데는 15차씩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지부지사도 있고요. 한 번에 해도 된다고 하는 지부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학습일지 관리를 한 번만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습일지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추가 버튼이 있죠. 예. 여기 학습관리에서 학습관리 들어가면 학습일지 관리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추가가 있습니다. 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급일지를 등록한다 하는 것이 그 빨간 네모 칸에 있죠. 거기를 등록하시면은 요런 그 화면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몇 주차냐? 그냥 우리는 한 번 입력할 거니까 1주차. 학기별 입력 가능한 그러한 학습 기간을 3월 2일부터 1학기가 이제 8월 말에 끝나면 8월 31일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왼쪽에 보면은 해당 능력 단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은 거기에 담당 교수명이 있죠.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름이 쭉 이미 그 담당 선생님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 이름에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등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등록 슬롯이 수정. 거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몇 시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60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60을 쳐주시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일괄 적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하나하나 다 쳐넣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이것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괄 적용이 쭉 되면은 거기서 결석한 애들이 있죠. 그것만 다시 수정해서 넣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또 거기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규 학습 결과입니다. 방과 후 학교를 해가지고 이수를 한 시간을 갖다가 적어 넣는 거는 옆에 보강훈련 결과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정규 학습 시간에
실시 학습 시간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나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일일이 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사항이라고 하는 요것이 뜹니다. 아마 담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헤어 미용의 콤비네이션 헤어 커트, 이 학생은 이수 시간이 34시간이고 점수는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시 학습 시간에는 34시간을 적지 마시고요, 30시간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 개인별로 생활기록부에 나와요. 그러면은 생활기록부를 다 열어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출력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쭉 항목이 뜨는데요, 거기서 국가직무능력 이수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나오고, 1번 학생이 메이크업 위생관리가 17시간, 원점수는 94시간. 그 다음에 메이크업 기초 화장품 사용 34시간 100점을 맞은 1번 학생이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위생관리를 시간을 쭉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엑셀 파일을 받으세요. 거기서 엑셀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선생님들 그 엑셀 잘 쓰시잖아요. 필터링 걸어가지고 메이크업 위생 관리만 딱 하니까 1번부터 이수 시간이 몇 시간이고 원점수가 몇 시간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메이크업 위생 관리가 15시간 이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15시간 이하로 된 애들이 누군가 찾아가지고 시간이 적은 것만 고치면 15시간으로 다 입력을 해놓고요. 일괄 적용을 해놓고 그 중에서 뭐 14시간 안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만 수정해서 저장시키면은 가장 간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15차시 입력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간편하시죠? 네. 이렇게 제가 한 5학교 정도 연수하러 가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입력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출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걸 입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LMS에 대해서 학습 일지 관리는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직업기초 능력 이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아직도 이것이 성적 처리해가지고 뭐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진도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별로 권장 안 드리고요, 내부 결제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가 전부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밟아놓는 것 뿐이죠, 직업기초 능력을 너무 많이 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결제 예시를 보면 2020학년도 직업기초 능력 교과목 운영 계획 제목을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다루시고요. 밑에 이제 관련하고 가정평가의 용접 산업기사의 직업기초 능력 교과목 운영을 아래와 같이 계획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직업기초의 교과목이 있죠. 의사소통 능력 학교 교과목은 국어 시간에 이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시간을 1학년에서 김땡땡 선생님이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하고 그 20시간 내용까지도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어떤 기간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직업기초 능력을 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부 결제 표현이 되면 되고요. 그럼 학기 말에 되면은 그 교과목 운영 결과 보고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해서 똑같이 의사소통 능력 국어 시간에 20시간을 김땡땡 선생님이 이렇게 이수를 했습니다. 이 내부 결제를 내면서 물론
그 김땡땡 선생님, 최땡땡 선생님 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국어 시간에 20시간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성적에 반영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그 표시가 되면 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 하는 학교 또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외부 평가가 다가오는 학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외부 평가를 그 보기 전에 지부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한 두세 달 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7월하고 12월 달에 그 외부 평가를 보는 학교들은 능력 단위 이수가 제대로 되는지 그때 능력 단위 이수 시간이 모자라면은 방과후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한 3개월 전에 이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7월하고 12월 달에 안 보고 그 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 성적 처리가 끝나고 보는 학교들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 평가 대상 신고는 LMS에서 요구를 해요. 언제? 1개월 전에요. 외부 평가 대상 신고 어떤 종목을 어떤 버전으로 몇 명을 볼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왜 하겠어요? 왜 이렇게 외부 평가 대상 신고하고 원서 접수하고 종합 결과 신고하고 그냥 원서 접수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요. 외부 평가 대상 신고는 어떤 종목을 어떤 버전으로 얼마나 보느냐를 수요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산업공단에서요. 그래야지 시험 문제를 내려면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도 섭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정도 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외부 평가 대상 신고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대상 신고에 20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20명이 보는지 또 모든 시험은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15일 전 6시까지입니다. 외부 평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험 보는 애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원서 접수를 받고 학교에서는 원서 접수를 하면서 수험표를 출력을 해 놓으셔야 되죠. 요거는 CQ넷에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MS에서 종합결과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 학생들이 시험 보기 5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요. 5일 전까지 능력 단위를 다 이수하고 평가까지 끝났느냐? 이건 법적으로 외부 평가를 보려고 하는 대상자들은 외부 평가 보기 전에 능력 단위를 전부 이수를 해야 되고 평가가 끝나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15일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뤄달라고 공단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래도 5일 전까지 한 10일을 벌었어요. 그전에 비해서는요. 5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원서 접수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수를 했고 평가가 끝났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확인이 끝나면은 외부 평가를 볼 수 있다 없다 대상자가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일 후에 종합 결과 신고를 하고 나서 대개 이제 월요일 날 그전에는 토요일 날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월요일 날 시험을 보게 돼서 1차 평가는 지필, 2차 평가는 실무, 면접은 폐지됐고요. 이러한 프로세스로 외부 평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올해 2020년 3회 외부 평가 일정이 공단에서 온 공문 중에서 외부 평가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요거 잘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외부 평가 한 달에 일주일 전, 한 5주, 6주 전 되겠죠. 지부지사에서 최초 응시하고 재응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때
통화를 이렇게 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대상 신고를 한 달 전에 한다고 그랬죠. 7월 13일 날 외부평가 지필고사를 보면은 6월 15일 날 응시회차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이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름 전에 원서 접수를 일주일, 5일간 이렇게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7월 3일 이때까지 해서 원서 접수를 이렇게 받고요. 근데 요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12시 밤 24시까지가 아니고요.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 종료가 되는데 공단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이 6시를 넘어서 하시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까지 종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결과 신고를 5일 전에 요때 해주시는데 또 공단에서 신신 부탁을 하는 것이 내부평가 종합결과 신고를 완료해놨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잊지 마시고요. 결과 신고를 하면 지부지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협의해서 빨리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딱 뭐 5시, 6시에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좀 일찍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종합결과 신고를 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해서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잘못된 거는 수정해서 외부평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완료가 되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 7월 13일 날 이미 시험을 봤죠. 외부평가 지필형을 보고요.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외부평가 작업형이 아마 실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이 오면서 이런 달력이 있으니까 이거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일 앞에서 얘기한 하나하나 지부지사하고 협의하고 능력 단위에 대해서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 신고, 원서 접수, 종합 결과 신고 이거 어떻게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부지사하고 협의할 내용은요.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편성 기준 버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작년 저작년도에 모 학교에서 용접 산업기사를 보는데 용접 기능사를 보는데 버전 1으로 봐야 되는데 2로 이렇게 시험을 봤대요. 2로 봐야 되는데 1으로요. 그 문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틀리지 않도록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특히 작업형을 보는데 일일 최대 응시 인원이 몇 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또는 작업형이 너무 길은 것 같으면은 이틀에 걸쳐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너무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2-3달 전에 시험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이수를 외부평가 보기 전에 한 3달 전부터 잘 눈여겨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7월 달하고 12월 달에 시험 보는 학교만 이건 보시면 됩니다. 그 외부평가 5일 전까지 모든 능력 단위하고 내부평가가 종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늦어도 2-3달 전에 3달 전에 이거를 보시고 부족하면 방과 후를 실시를 해서 LMS에 아까 보셨죠. 보강학습 시간에 거기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험자가 능력 단위별로 75% 이상이 이수가 안 됐어요.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를 통해서 이수를 하고 입력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워낙 안 하는 학생이 75% 이하로 된 경우에는 이걸 해도 외부평가에서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가 아니고 원래 공부도 잘하고 잘했는데 그 학생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75%가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방과 후를 해서라도 외부평가를 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부평가가 뭐 60점 이상이 돼야지 외부평가를 봐서 80점 이상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응시가 할 필요가 없죠. 그런 학생들은
뭐 시험을 봐도 외부 평가에 패스할 수가 없죠. 이런 점을 잘 봐서 외부 평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제가 달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떠한 능력 단위가 수요일 날 1시간 들은 겁니다. 1시간이 들어서 쭉 수업을 하면은 15시간이 되는데 올해 4월 15일 날 그 선거가 있었죠. 또 뭐 5월 20일 날 뭐가 있었고 6월 17일 날 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빠지고 또 7월 1일 날은 기말고사 보느라고 빠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4차 10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을 쉬어보면은 8, 9, 10, 11, 12, 13, 14개. 그럼 1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미리 5월 달이나 5월 달쯤에는 감지를 해서 1시간을 방과후로 해서 이수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시험을 본다. 그럼 뭐 7월 말까지 해서 7월 8일 날 이수하고 15일 날도 이수해서 15시간 이상이 학교에서는 17시간 이상 이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이수가 됩니다. 그런데 7월 달하고 12월 달은 7월 초에 시험을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시험을 보고요. 12월 달도 대개 첫째 주나 두 번째 주에 그 외부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그 안에 15시간이 안 나와요. 대개 1시간 내지 2시간이 모질랍니다. 그래서 앞에도 신청하실 때 17시간을 수업을 하시더라도 15시간으로 신청을 하시라고 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캡처받은 파일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평가 대상자 신고 1개월 전에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부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 응시 여부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은 됩니다. 클릭해서 저장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뭐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외부평가 대상자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평가 원서 접수도 15일 전에 하시는데요. 요거는 단체 아이디로, 기관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CQ넷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5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 및 과정 선택을 하시고, 접수 대상자 확정을 하시고, 2차 평가 응시자 배정, 접수 완료, 수험 표출료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면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속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접수하기에 클릭을 또 요거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접수 대상자 확정 이름을 쭉 그 선택을 하셔서 접수 대상자 확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가지고 클릭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사진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수료 납부를 클릭하시면은 지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당분간은 수수료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자격증을 찾는 데는 3,500원인가 얼마 들어요. 그래서 수수료 납부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그 시험 보러 갈 때, 특히 필기 시험 보러 갈 때 수험표를 꼭 지참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15일 전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결과 신고는 5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LMS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내부평가 관리 속에 보면은 종합결과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종합결과 신고를 누르면은 이렇게 과정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조회를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신고를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신고를 누르면 아주 간단해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또 자꾸만 잊어먹으세요. 그럴 때는 이런 매뉴얼, 아까 얘기한 길라잡이 이런 데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일 처음에 지부지사와 협의를 좀 해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종목이라든가 날짜, 기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부지사하고 얘기를 한 2달 전에 한번 전화통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신고 일주일 전에 또 정확하게, 전화보다는 메일로 정확하게 주고받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단위 이수 현황을 확인을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7월하고 12월 달에 보는 학교가 아니면은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개 7월 달에 끝나면 9월 달에 보려고 하면은 여름방학이 지나가죠. 그러면 애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또 다 잊어먹고 와요. 또 겨울에 12월 달에 끝나죠. 그럼 겨울방학 지나고 3월 달에 시험을 보려고 하면 또 다 잊어먹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마치는 그러한 학교들은 그때 딱 마무리를 짓고 떨어진 학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한 5월 달쯤에 다시 이렇게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7월 달하고 12월 달에 응시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질란 거는 방과후를 통해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세 번째, 외부 평가 대상 신고를 LMS에서 1개월 전에 아까 그 보셨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한 2장 정도 클릭하시면은 되니까 1개월 전에 LMS에서 외부 평가 대상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CQ넷에서 15일 전에 외부 평가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클릭하는 게 좀 많죠. 그래서 수험표를 꼭 출력을 해 놨다가 필기시험 볼 때 꼭 지참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LMS로 들어가서 5일 전에 종합 결과 신고,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대상자 해서 신고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외부 평가를 준비하는 학교에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앞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전영민 부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과정평가형 자격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상업계에서는 뭐 한 달, 2달 하면은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서든 과정평가형을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과의 그 학과 목표하고 인력 양성 유형하고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수 능력 단위는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 능력 단위를 옛날에는 선택 능력 단위에 있는 편성 기준에 있는 것만 꼭 하게끔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 다음에 50%를 자율 선택 능력 단위로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열어주셨고요. 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은 100% 자율 선택 능력 단위를 열어줬습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인력 양성 유형에 주로 하는 것들은 그 필수 능력 단위로 이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자율 선택 능력 단위로 이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